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 반도체 산업에 최근 정말 굵직한 뉴스가 하나 터졌죠. 바로 삼성전자와 테슬라가 무려 23조 원 규모의 초대형 반도체 공급 계약을 맺었다는 소식인데요. 특히 이번 계약은 기존의 삼성의 강점인 메모리 반도체가 아니라 비메모리 반도체, 일명 위탁 생산하는 파운드리 분야에서 나왔다는 점 때문에 더욱 주목받고 있죠. 오늘은 삼성전자 이야기입니다. 최근 삼성전자가 무려 23조 원 규모의 테슬라의 차세대 자율주행 AI 칩 AI6 위탁 생산 계약을 따내며 전세계 반도체 업계를 들썩이게 했는데요. 이 AI6는 테슬라가 직접 설계하는 핵심 AI 칩으로 단순한 자율주행차를 넘어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 데이터 센터나 슈퍼컴퓨터 등 다양한 AI 분야로 확장될 핵심 두뇌죠. 특히 이 칩은 삼성의 2나노급 초미세 GAA 공정으로 생산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계약은 단순히 많은 물량의 금액을 수주받은 걸 넘어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CEO가 직접 삼성을 테슬라 칩 제조 효율 극대화에 참여하도록 허용했다고 밝혔고, 또 내가 직접 생산 라인을 걸으며 개발 속도를 높일 것이라고 언급한 데 주목해야 하죠. 이는 삼성이 단순 위탁 생산자를 넘어 테슬라의 생산 전략에 밀착한 공동 최적화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맡게 되었음을 시사하는 대목인데요. 또한 일론 머스크는 이번 계약 규모에 대해 165억 달러는 최소 금액이며 실제 계약 규모는 그보다 몇 배도 커질 수 있다고 언급하며 단순히 단발성 수주가 아닌 장기적인 파트너십 확대를 강하게 시사했는데요. 테슬라는 전기차 시장을 넘어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와 같은 미래 모빌리티나 인간형 로봇 옵티머스와 같은 첨단 로봇공학, 그리고 태양광 제품 파워월과 메가팩 같은 에너지 생성 및 저장 시스템, 나아가 슈퍼차저 네트워크와 차량 유지 보수 및 보험 상품 제공에 이르기까지 정말 미래 기술을 선도하는 핵심 기업 중의 하나죠. 여기에 일론 머스크라는 강력한 CEO까지 있는 테슬라의 존재감은 미국을 넘어 전 세계에 막강한 파급력을 갖고 있는데요. 이처럼 미래 기술 최전선에 있는 테슬라, 그리고 그 중심에 선 일론 머스크가 이번 삼성과 함께 만드는 AI6 칩은 단순한 전기차 부품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죠. 이 칩은 단순히 테슬라 전기차에만 들어가는 기본 부품을 넘어 테슬라의 미래로 불리는 자율주행의 핵심 두뇌 역할은 물론, 나아가 테슬라가 개발하려는 휴머노이드 로봇 등 테슬라 미래 기술의 핵심이자 두뇌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죠. 이는 그동안 삼성의 약점으로 지목받았던 파운드리 분야에서 탄탄한 기반을 구축하고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기에 이번 삼성과 테슬라의 협력에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이유죠. 물론 삼성전자와 우리나라에게는 정말 더없이 멋진 소식이지만 이번 테슬라 계약을 냉정하게 짚어봐야 할 현실적인 부분도 좀 있는데요. 과연 이번 계약이 삼성이 파운드리 업계의 절대 강자인 TSMC를 완전히 압도해서 따낸 정면 승리일까요? 사실 이 부분에서는 걱정되는 지점들이 좀 많이 보이긴 하는데요. 우선 테슬라는 당초 AI6 칩 생산을 TSMC에 먼저 요청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하지만 TSMC가 기존 고객사들의 넘치는 물량 때문에 테슬라의 요청을 거절하면서 테슬라가 삼성으로 방향을 틀게 된 것이죠. 물론 삼성이 테슬라라는 까다로운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 기술력을 갖추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계약이 성사된 것은 맞지만, 이는 삼성이 기술력 우위를 통해 TSMC를 제쳤다라고 보긴 어렵고, 어찌 보면은 TSMC가 더 이상 물량을 받을 수 없는 행복한 비명 때문에 삼성에게는 기회가 된 셈이죠. 게다가 이번 AI6 칩 생산이 모두 삼성전자가 미국 텍사스에 짓고 있는 테일러 공장에서 이뤄질 예정이라는 점도 주목해야 할 부분인데요. 4년 넘게 가동되지 못했던 AI6 칩이 사실상 첫 양산 제품으로 맞이하며 드디어 빛을 보게 된 것은 분명 좋은 소식인데요. 한국 공장이 국익면에서나 수율 측면에서도 우위가 있다고 판단해서 국내 생산을 희망했다고 하죠. 그러나 테슬라, 특히 일론 머스크 CEO의 강력한 메이드 인 USA의 요구로 미국 생산이 확정되었다고 하는데요. 이 결정을 좋게 보면 관세도 피하고 테슬라 칩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전략적 선택일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복잡한 문제를 좀 남기는데요.
안 그래도 삼성전자는 TSMC에 비해 수율 안정화가 안 돼 있어서 이 부분이 약점으로 꼽히는데, 이 수율 안정화가 중요한 삼성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의 고도로 숙련된 기술 인프라를 활용하고 싶어 했거든요. 하지만 이를 미국의 USA에 있는 텍사스 공장에서 진행해야 하기에 일부 전문가들을 파견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해당 미국 내 인력을 채용해서 기술을 가르치는데 많은 시간이 들 수밖에 없죠. 이는 이번 계약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부가적인 기술 발전과 경제적 과실이 한국이 아닌 미국으로 흘러가고, 나아가 생산기술 인프라까지 미국 내에서 구축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데요. 물론 이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재편과 미국 정부의 자국 내 생산 유도 정책이라는 큰 흐름 속에서 삼성전자가 어쩔 수 없이 선택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핵심 반도체 생산 라인과 기술 발전이 한국이 아닌 미국에서 이뤄진다는 점은 우리에게 다소 좀 아쉬운 대목인 것 같아요. 삼성은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정말 오랫동안 왕자의 자리를 지켜왔는데요. 그렇다면 왜 파운드리 분야에서는 메모리 반도체처럼 압도적인 기술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TSMC에 비해 고전했던 걸까요? 여러 이유가 있지만 최근 5년 내 차이는 바로 기술 선택과 수율 문제에 있는데요. 반도체에서는 전자가 흐르는 아주 작은 스위치를 트랜지스터라고 하는데요. 이 트랜지스터를 더 작고 효율적으로 만드는 방식이 삼성과 TSMC는 완전히 다른 길을 선택했죠. TSMC는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검증된 일명 핀펫이라는 방식을 고수하며 양산할 때 안정성을 높이는데 최대한 집중했죠. 핀펫은 마치 물고기 지느러미처럼 생긴 구조로 전자의 흐름을 비교적 효과적으로 제어하는 기술인데요. 반면 삼성은 미래 기술을 선점하고자 더욱 혁신적인 일명 GAA라고 불리는 게이트 올 어라운드라는 차세대 기술에 먼저 뛰어들었죠. GAA는 트랜지스터의 전류가 흐르는 통로인 채널을 게이트가 사방에서 감싸는 구조인데요. 쉽게 말해서 핀셋이 세면을 감싼다면 내면을 모두 감싸서 전류의 누설을 막을 수 있어 전력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더 진보된 기술이죠. 삼성은 이런 최신 기술을 도입해 2022년 TSMC보다 더 먼저 세계 최초로 3나노 GAA 공정 양산에 나섰지만 이게 너무 빨랐던 걸까요? 당초 최소 60-70% 정도는 수율이 나와줘야 하는데 이게 삼성전자의 수율이 20-30%로 터무니없이 낮았던 거죠. 제품 100개 중 20-30개만 정상이라는 거는 사실상 핀펫이든 GAA든 신기술을 떠나서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수준이었던 거예요. 이 때문에 과거 오래 고객이었던 킬컴 같은 주요 고객사들까지 삼성 대신 TSMC로 발길을 돌리는 뼈아픈 경험까지 했죠. 일각에서는 삼성이 최초라는 타이틀에만 너무 집착하다 보니 안정성과 수율을 놓쳐 고객의 신뢰를 잃었다는 비판까지 나왔고요. 이런 기술적 선택에 대한 딜레마를 이야기하니 과거 고 이병철 회장과 이건희 회장의 통찰이 떠오르는데요. 당시 삼성전자는 앞으로의 미래 기술의 향방이 반도체에서 좌우될 것이라는 이병철 회장의 판단 아래 이건희 회장은 주변의 수많은 만류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산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었죠. 지금이야 삼성이나 SK하이닉스가 전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70% 이상을 독점하고 있다고 평가받을 만큼 우리나라는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갖고 있는데요. 당시에는 상황이 완전히 달랐어요. 1987년에는 일본이 메모리 시장의 80%를 독점하고 있었고 전세계 10대 반도체 기업 중 무려 6개가 일본 회사일 정도로 일본의 반도체 위상은 정말 대단했는데요. 삼성은 이러한 일본에게 끊임없이 구애를 통해 기술을 배웠어요. 당시 일본은 수평적 구조로 불리는 이러한 즉 반도체 회로를 옆으로 길게 늘어뜨려 칩을 만드는 방식에 집중했는데 웨이퍼 위에 회로를 옆으로 넓게 펼쳐나가는 방식으로 일본 기업들은 이 방식에서 오랜 노하우와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삼성은 습득한 메모리 기술을 바탕으로 일본의 수평형이 아닌 수직형 방식을 과감히 선택하는데요. 당시 반도체 업계에서는 아주 생소했던 이 수직형은 즉 반도체를 위로 층층이 쌓아 올리는 방식인데요. 마치 아파트를 짓듯이 칩을 층층이 쌓아 올리는 개념으로 당시에는 생소하기도 했고 매우 어려운 기술이었지만 이를 통해 점점 더 좁은 공간에 더 많은 회로를 쌓을 수 있었고 이를 통해
훨씬 작으면서도 성능은 높되 대신 저전력인 초소형 메모리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게 되었죠. 이는 지금의 여러 가전제품들의 콤팩트 향상과 동시에 성능까지 좋은 전자제품의 발전들로 퍼져나갔죠. 또한 이제는 대부분의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이 삼성을 따라 수직형을 선택하고 있고요. 당시 이건희 회장은 일본과 미국의 기술 사이에서 한국이 샌드위치처럼 끼어 경쟁력을 잃을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끼고 초격차 기술을 수없이 강조했는데요. 삼성전자는 남들이 가지 않는 길, 하지만 미래의 승자가 될 길을 과감히 선택하고 집중 투자한 결과 한국이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력과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며 일본을 제치고 세계 1위 메모리 반도체 국가로 거듭날 수 있었죠. 어찌 보면 안정화된 파운드리 기술 방식에서 당장 유리했던 핀팩 기술 대신 GAA라는 기술을 선제적으로 선택한 것은 이런 부친의 영향, 즉 초격차를 추구하는 삼성의 DNA와 세계 최초를 달성한다는 기술 선도 기업의 책무 같은 부담감이 작용한 건 아닐까 하는 아쉬움도 드는데요. 바로 이 전환점에서 삼성은 수율을 잡지 못했고 이로 인해 킬컴이라는 대형 파트너까지 신뢰가 깨지며 파운드리에서 삼성 특유의 빠른 추격자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건 아닐까 하는 씁쓸한 교차점이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이번 테슬라 계약은 분명 삼성 파운드리에게 큰 기회가 될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는데요. 앞서 퀼컴 사례처럼 만약 2나노 GAA 공정에서도 다시금 수율 문제가 발생한다면 이번에는 돌이킬 수 없는 위기가 될 수 있겠죠. 테슬라와 같은 거대 고객사의 신뢰를 잇는 것은 단순히 계약 취소를 넘어 파운드리 시장 전체에 삼성의 기술적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는 치명타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삼성은 이번 테슬라와의 계약을 통해 TSMC 못지않은 설계 능력과 수율 안정성을 갖고 있다는 걸 입증해야 하는 어려운 숙제에 직면한 상태죠. 최근 이재용 회장이 대법원에서까지 무죄 판결을 받으며 사법 리스크를 완전히 털어냈고 과거 인재 영입을 통해 높은 성장을 이뤄냈던 경험을 살려 인재 영입에도 삼성전자는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실제로 삼성은 2나노 GAA 공정의 반전을 노리며 TSMC 출신 마거리 탄 NXP 반도체 부사장을 파운드리 북미 사업 총괄로 영입하는 등 글로벌 인재 영입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죠. 그 외에도 테슬라 외 고객 확보에도 전력을 다하고 있는데요. 퀼컴의 차세대 스마트폰 AP인 스냅드래곤 8 엘리트 2 그리고 엔비디아의 GPU까지 잠재적인 고객으로 언급되고 있는 상황이죠. 게다가 삼성전자는 메모리 시장에서도 SK 하이닉스에 내준 주도권을 되찾기 위해 맹렬히 추격하고 있는데요. 특히 AI 시대의 핵심 부품인 고대역폭 메모리, 일명 HBM 분야에서 최근에는 HBM 포샘플을 엔비디아와 AMD 등 주요 AI 칩 회사에 공급하기로 하면서 다시 주도권을 잃고 주춤하던 메모리 시장에서 확실히 승기를 잡으려고 하고 있죠. 이를 통해 삼성은 메모리와 파운드리 두 분야에서 동시에 성장하기 위한 투트랙 전략을 취하고 있는데요. 과연 삼성은 잃어버린 10년이라는 평가를 넘어 명실상부 대한민국 1위 기업이자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진정한 최강자로 다시 한번 우뚝 설 수 있을까요? 삼성의 이번 도약이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판도를 어떻게 바꿀지, 그리고 자율주행, AI 등 미래 산업에 어떤 나비 효과를 가져올지 우리는 주목해야 할 것 같아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였고요. 구독, 좋아요를 부탁드리며 여러분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하고 재밌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